자, 4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면 틀리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틀리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2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자,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승낙에는 묵시적 승낙이고, 지금은 이제 묵시적 승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죠. 어떤 사례를 두고서.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묻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본인에 대해 어떤 책임이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복대리인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 경우에 대리인도 책임을 지는데 어떤 경우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있으면 복대리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 그럼 대리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때요?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이미 존속합니다. 여전히 그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잘 암기하십시오. 그 범위나 존속에 있어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그 얘기는 존속과 관련해서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이만큼이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요만큼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4번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126조, 126조. 복대리인하고 표현들이 문제가 나오면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 하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는 거 이미 살펴봤습니다. 정리했습니다. 47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그러면 갑 무권 대리네요. 을 무권 대리인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본인 상대방이 있겠죠. 병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뭐죠? 본인에게 효력이 기속되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본인에게 기속시키지 못한다. 그 얘기는 본인이 임대인에 취해서 상대방에게 임대인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고 임대인에서 취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갑은 임대차 계약을 추인할 수 있죠. 본인이니까요. 근데 그 추인의 방법은 묵시고도 가능하다. 병이 계약 때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했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게 악의인 경우에는 갑에 대한 채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고 반면에 채권권은 인정된다. 채권권은 뭐죠? 너 어떻게 할래? 추인할래? 따라서 선하기를 묻지 않고 가능하다. 자, 이미 해봤습니다. 자, 추인과 관련해서 추인을 했는데, 채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채권은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선의 상대방은 언제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복습입니다. 자, 4번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한 경우. 지금까지 그냥 추인했다 안 했다 그 표현인데 뭐냐면 임대 기간을 단축했대요. 그럼 임대 기간 단축이 갖고 있는 의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는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자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자, 이 문장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또 이제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임대기간 단축이 어떤 의미인지 봐야죠. 일부를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는 거. 구체적인 예입니다. 괜찮은 지문입니다.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추인의 효력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야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구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 다 잘 나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틀렸다. 자, 대리인의 우리가 수권행위예요. 앞에 보면 수권, 매매계약 체계에 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게 수권행위예요. 이 수권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잖아요. 결국은 이게 뭘 통해서 이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해요. 보통 이 수권에 대리권을 주면서 어디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 대리는 어느 범위까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이게 관리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래는 관리 행위 개념에는요. 본래 통상적인 관리 행위다 그 개념에는 뭐가 있다?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예요. 그런데 공유 파트에 가면 달라요. 왜냐하면 공유 파트에서는 보존 행위와 이용과 계량 행위에 관한 결정의 방법에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 행위는 뭐다?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관리 행위로 봐요. 이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나눕니다. 그래서 용어에 있어서 달라져요. 근데 본래 개념은 관리 행위는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입니다. 즉 관리 행위 개념은 보존 행위도 포함시킨 개념인데 공유 파트에서 좀 달리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혼동하지 마십시오. 본래 그랬기 때문에 관리 행위 하게 되면 보존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 계량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이용 계량 행위라도 물건이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요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용 계량 행위인데 대리의 목적인 권리 아니면 물건이에요. 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약간 토지균 지목이 나대지예요. 그거를 뭘로 바꾼다? 답이나 전을 바꾸는 경우. 그런 겁니다. 어렵게 내면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시험을 시험을 내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종종 헷갈릴 수가 있게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아니다.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각호 행위는 결국 관리 행위예요. 보존 행위 있고 일정한 조건의 이용 계량 행위. 다만 처분 행위는 하지 못한다. 공유에서도 처분 행위는 다릅니다. 사실 그리고 또 공유에서는 권리 성화지문인데 나대지의 건물 시청하는 것은 변경이잖아요. 그 성질을 변경시키는. 그래서 처분과 변경은 공유물 전원을 동의해서 한다. 그래서 좀 혼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관리 행위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는 거.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 좀 강조했습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49번에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그러니까 법정 추인의 요건이 있어요. 일단 추인할 수 있는 상태 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유보하면 없습니다. 그거를 미리 다 깔아놓고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먼저 기존에 살펴봤던 거였죠. 법정 추인은 묵시적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라면 취소권자가 존재를 알아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법정 추인권은 묵시적 추인의 다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단지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로 제가 어떻게 했죠? 이청계, 그 다음에 경계, 담보 제공, 양도, 담양,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청계, 담양, 강제 집행. 간혹 나옵니다. 최근 몇 년도 나오지 않고 과거에는 나왔습니다. 30회 이전에. 또 뒤에서 또 볼 겁니다. 그러면 구분할 게 뭐냐면 취소권자와 취소권자의 상대방을 해서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시험은 몇 군데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이행 청구예요. 이는 이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이행. 법률행위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 채권 채무는 급부의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행을 했어요. 누가? 취소권자가. 그런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돼요. 근데 상대방이요. 이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취소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상대방이 이행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근데 취소권자가 그거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행에 대해서 추인사를 유지하게 되면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운명을 누구에게 상대방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 이행 자체는 추인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행을 했는데 취소권자가 수령, 상대방의 이행을 제공을 수령하게 되면 이는 해당된다. 마치 자기가 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행과 관련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급부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청구, 이행을 청구하는 거예요. 뭐뭇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급부 이행 문제다. 그냥 채권 채무 관계인 거예요.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이 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했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취소권자가. 그러한 건 상대방이 이행 청구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 청구를 하니까 취소권자, 급부 이행 청구잖아요. 급부 이행 청구에서 급부를 이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경계는 기존의 채권 채무 계약을 다른 채권 채무로 바꾸기 때문에 경계는 계약이에요. 경계 계약이에요. 즉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당사자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 가운데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담보 제공.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담보 제공한 것을 수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게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모두 됩니다. 시험 포인트는 이행하고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양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그럼 채권을 양도하는 거. 누가? 취소권자가. 하지만 상대방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세 군데예요. 강제 집행은 시험 잘 출제돼도 안 됩니다. 자,
강제집행은 법정주의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핵심은 이행과 청구와 양도예요. 이행, 청구, 양도. 그럼 취소권자, 이행, 청구, 양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거나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양도. 이행, 청구, 양도. 이행, 청구, 양도. 좀 입에 잘 붙지 않겠습니까? 취소권자, 이행, 청구, 양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채무 이행. 이 경우는 된다고 했죠. 취소권자가 담보를 지급한 경우도 됩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 청구는 누가 한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근데 누가 했어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다? 이행 청구를 하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취소권자 이행 청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 된다고 했죠. 취소권자가 상대방 경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추인사유에 해당된다. 요거는 자주는 나왔지는 않지만 나오면 마취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법정 추인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다 배운 거예요. 자, 49번 바꿔요.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자, 2000개 담양 강장집행.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 추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유동적인 유효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0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토지, X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죠. 비록 이 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적 상태이지 확정적 무효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이거죠. 계약금에 기해서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지급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그게 먼저 하나 떠오르겠죠. 확정적인 무효 상태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언제 한다? 확정적으로 무효 상태. 그걸 먼저 떠오릅니다.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을이 2번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례자. 자, 아직 채권 채무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다? 채권 채무 관계가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책임도 채무 불이행 사유도 발생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권이나 채무 불이행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력 의무를 요청할 때 네가 나한테 아직 돈 안 줬잖아. 그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자, 확정적 이건 유효죠.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해서 재지정 안 됐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 상태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거.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갑, 을, 병 이렇게 됩니다.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갑과 병을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했으면 자,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있으면 병 명의 등기는 유효해요. 그리고 설사 없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부합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갑, 을과 을, 병사의 각자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법률상 장애가 없고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동시에 완벽한 법률상 장애가 없어야만이 유효하다. 근데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까? 없잖아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허가는 있어도 이 둘 사이 허가는 없어요. 이 계약 자체는 무효예요. 이 계약 자체는 부채예요.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둘 사이 계약이 유효해요. 근데 이 계약 자체는 유동적 무효예요. 언제 유효해지죠? 허가를 받아요. 갑을 사이에 을, 병 사이에 허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단지 갑과 병 사이에 허가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관계 부합이 되지 않아서 등기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하면 돼. 각각의 매매 계약은 갑, 을 사이 매매과 을,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유효하고 그래야만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론에 부합한 거다. 실체관계 부합이 단지 결국 이 사람의 등기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는 단지 어차피 이 계약이 유효해서 갑에서 을 사이의 계약이 유효해서 이렇게 등기를 가고 또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해서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의 편의만 원래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행의 편의상 갑에서 병으로 가는 거예요. 이행의 편의라는 그 개념 자체는 갑을 을, 병 사이 계약이 매매 계약이 역시 유효하고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겁니다. 의무 이행에. 그래야만이 실체관계 부합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각각의 계약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상태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는 원칙대로 무효인 겁니다. 자, 5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